안아봐 주십시오. 서방님을 많이 닮았습니다. 보십시오. 저리 치우거라! 무슨 일이십니까, 서방님? 내 인연! 이거 봐라! 내 아기 내놔! 내 아기! 조선 성종 제위기. 서방님, 그만 일어나세요. 지방의 군수였던 유한에게는 사랑스런 아내 경비가 있었다. 서방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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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 중천이에요. 그게 무슨 상관이냐? 안 됩니다. 오늘이 어떤 날인지 잊으셨어요? 하여간 넌 서두르십시오. 오실 시간 다 됐습니다. 부부에게 중요한 손님이 찾아오는 날인 듯한데 과연 손님은 누굴까? 어서 오너라. 먼 길 오느라 고생했다. 아닙니다. 어서 오시오. 내가 직접 데리러 갔어야 했는데 고을에 갑자기 급한 일이 있어서. 전 괜찮습니다. 찾아온 여인은 유한이 새로 맞은 후처였다. 근데 저분은 어차피 알아야 할 사람이니 인사 올리거라. 마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서방님을 모시고 있는 별당 사람입니다. 별당 사람은 무슨 처빙이라. 새아기는 신경 쓸 거 없다. 그냥 아래 것들 대하듯 하면 되느니. 잘 부탁하네. 제가 드릴 말씀입니다. 피곤하실 텐데 방으로 드시죠. 이쪽으로. 전처가 죽은 후 집안의 안주인으로 살았던 첩경비는 새로운 정실 부인을 환대했다. 부부가 쓸 방을 자신의 손으로 직접 준비해 놓기까지 했는데 두 분 오늘 좋은 꿈 꾸십시오. 그런데 모두가 잠든 한밤중 부부의 방 안에 누군가 들어서고 있었다. 바로 첩경비였다. 한 남자를 사이에 두고 놓은 두 여인, 첩경비와 처홍씨. 두 여자의 끝나지 않을 전쟁이 지금 시작된다. 후처라니 어머니. 네 처가 죽은 지 벌써 3년이 지나지 않았느냐. 후사 때문에 이러시는 겁니까? 아니, 이 사람이 아직 젊은데 얼마든지... 어허! 가고도 못 보는 첩자식이 무슨 쓸모라고! 얼마든지 좋은 처녀와 혼인할 수 있는데 왜 첩자식을 기대해? 어머니, 그래도... 서방님, 마님 말씀대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더 늦기 전에 후사를 보셔야죠. 제일 큰 불효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만 나가보거라. 넌 잠깐 남거라. 아들의 첩에게 따로 할 말이 있는 듯한 시어머니 박씨 부인. 제게 하실 말씀이라도. 지켜볼 것이다. 새로 오는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투기를 부리면 내 너를 반드시 내칠 것이니. 염려 마십시오, 마님. 그리고 몇 달 후 유한이 새로 맞이한 포처 홍씨가 집에 오던 날 부부가 잠든 방 안에 경비가 숨어들었다. 저하고 첩이 뭐가 그리 달라서. 누군 태어날 때부터 첩인 줄 알아. 잠시 후 부부의 방에서 빠져나오던 경비. 마님, 전 그냥 자리끼를 안 가져다 놓은 것 같아서. 따라오너라. 천한 기생을 첩실로 받아들였더니 니년이 간이 배 밖으로 나오지 않고서야 어찌. 그게 아니라. 내 아들이 귀히 여겼더니 네가 뭐라도 된 줄 아느냐? 첩이면 첩답게 분수를 지키거라. 잘못했습니다, 마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어디서 눈물바람이냐? 재수없게 나가보거라. 다음 날 아침 국그릇에 정체 모를 약을 넣는 경비. 대체 무슨 짓을 하려는 걸까? 이를 어째? 내가 늦잠을 자는 바람에. 어제 먼 길 오시느라 피곤하셨나 봅니다. 자네에게 미안하네. 내가 해야 하는 일인데. 무슨 말씀을요. 지금껏 제가 했던 일인데요. 마님은 그냥 편히 계세요. 이 집 안주인은 난데 그럴 수야 있나. 이리 주게. 그런데 경비가 보란 듯이 일부러 뜨거운 국을 자신의 발에 쏟는 것이 아닌가. 무슨 일이냐? 다친 것이냐? 무슨 짓을 한 게요? 아닙니다. 마님이 살림이 손에 익지 않아서 실수하신 겁니다. 별일도 아닌 것 같고 수선 떨 거 없다. 새아기가 놀랬겠구나. 송구합니다. 상을 내오거라. 조반 들자. 너는 여기 치우고. 어머니, 사람이 다쳤는데 어서 가서 약 바르자. 어허! 조반 들래도 새아기 뭐하니?
어서들 가보십시오. 전 괜찮습니다. 별동아님을 잘 돌봐드리거라. 사람들 앞에서 홍 씨의 잘못인 척 연기를 한 경비. 뭐야? 상대할 가치도 없다는 거야? 괜찮으세요? 제가 치울게요. 아무래도 새로운 마님이 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시나 보다. 과연 경비는 누구의 국에 약을 탔을까? 경비가 불쌍한 약자인 척 연기하는 속셈은 뭘까? 들어가도 되겠나? 들어오십시오. 많이 다쳤는가? 다치긴 했지만 서방님을 못 모실 정도는 아닙니다. 보여드릴까요? 됐네. 저렇게 순진하셔서야. 서방님은 적극적인 걸 좋아하시는데. 아깐 어찌 그런 게야. 어찌 뜨거운 국물을 일부러 쏟은 게야. 사람들 보는 앞에서 서방님이 제게 달려오게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왜 큰마님에겐 이르지 않으셨습니까? 처첩이 투기하는 일은 실거지약이라서요? 난 자네와 잘 지내고 싶어. 그러니 아까 같은 짓은 하지 말게. 자네 몸이 상하면 서방님께서 상심하지 않겠나.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이 나쁜 년! 내가 그리도 경고를 했건만 어디 감히! 어머니,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것이 우리 모르게 뒤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고나 있는 게냐? 이 한심한 놈! 계집 치마폭에 쌓여서는 아이고. 부인, 이게 어찌 된 일이오? 다 제 잘못입니다, 서방님. 마님이 오시니 서방님의 사랑을 뺏길까봐 두려워서.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큰마님. 마님. 어머님, 저를 봐서라도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시끄럽다! 네가 지금 이것을 감싸고 놀 때냐? 이제 집안 단속은 저의 책임입니다. 새로 처가 들어오자마자 집안에 분란이 일어나면 모두가 저를 욕할 것입니다. 허니, 이번 한 번만 너그러이 용서해 주십시오. 네, 큰마님. 다신 그러지 않겠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어머니, 네, 지켜볼 것이다. 이런 일이 한 번만 더 생기면 그때는 쫓겨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야. 남편 유한의 사랑을 받았지만 시어머니 박씨 부인은 경비에겐 넘어설 수 없는 산이었다.
후 박 씨 부인의 건강이 하루가 다르게 나빠지고 있었다. 어머니, 기침이 더 심해지신 것 같습니다. 난 괜찮다. 그러잖아. 넌 어제 별당에서 잔 것이냐? 아침에 안방에 가보니 없던데. 그것이... 아닙니다, 어머님. 서방님께서는 안방에서 주무시고 새벽에 서책을 읽으시러 사랑채로 가신 겁니다. 네, 맞습니다, 어머니. 물러 터진 거. 나 죽으면 저것을 어찌 감당하려고. 먹자. 송강... 아가, 혹시 어서 의원을 불러 진맥을. 성공합니다. 어머니, 저 사람도 회임을 한 것 같습니다. 동시에 임신을 한 두 여자의 운명은 과연? 본처와 첩이 같이 임신을 한 상황. 어머니, 저 사람도 회임을 한 것 같습니다. 남편의 관심은 첩에게로 향했다. 아니 저것은 아무리 시샘이 많다기로 어찌. 하지만 집안의 다른 사람들은 달랐다. 둘이 똑같이 애를 가지다니.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떻게 되긴. 하필이면 정실 부인이랑 같이 애를 가졌으니. 첫 뱃속의 애는 태어나기 전부터 찬밥 신세 아니겠어. 첩이 것도 서러운데 자식까지. 팔자 도둑질은 아무나 못한다고. 귀여워, 이 첩팔자가 그냥 자식한테까지 가네. 아휴. 그러게 말이야. 에휴. 나올 때까지 나도 나가 있거든. 왜요? 혹시라도 본처가 딸 낳고 제가 아들 낳으면 바꿔치기라도 하시려고요? 그건 염려 마세요. 사실 저 회임한 적 없거든요. 놀랍게도 경비의 임신은 거짓이었다. 너무 애쓰지 마세요. 제가 큰마님 편히 보내드리려고 그동안 큰마님 드시던 음식에 조금씩 넣었거든요. 안타깝게도 그렇게 바라시던 손주 얼굴은 못 보시겠어요. 그게 다 뭡니까? 아, 이거 서방님 속옷이라 내 손으로 빨려고. 제가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하던 일입니다. 내가 하겠다 하지 않나. 이리 주십시오. 이리 주시게. 제가 한다 하지 않습니까? 이리 주시게. 주십시오.
경비는 거짓 임신을 한 것도 모자라 거짓으로 유산한 것처럼 꾸몄다. 일부러 몸을 던졌어. 회의만 자가 어찌 그런 짓을. 내 그동안 부인이 점잖고 마음씨 넓은 사람이라 생각했었는데 근데 어머니가 안 계시니 바로 본색을 드러내 일투기를 부릴 줄 몰랐어. 그게 아니라 아무래도 저 사람 회임이 거짓인 것 같습니다. 뭐요? 제가 분명히 똑똑히 봤습니다. 일부러 밀어 넘어지는 그만두지 못하겠소. 내 자식을 죽인 것도 모자라 자식 잃을 어미를 음해하다니. 같은 여인으로서 불쌍하지도 않소. 서방님 제발 제 말을. 부인이 밀어 넘어뜨리는 걸 본 눈들이 있어. 그동안 집안의 모든 이들을 속여온 경비. 홍 씨의 편은 아무도 없었다. 다른 사람 말들은 다 믿으시면서 왜 제 말을 믿어주지 않으십니까? 왜요? 사실대로 말하거라. 회임을 한 것도 내가 널 미친 것도 모두 다 거짓이지 않느냐? 말도 어린 게 어디서 반말이야?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됐니? 이제 이 집에서 네 편 들어줄 사람은 없어. 대체 내게 왜 이러는 것이냐? 내게 무슨 원한이 있어서 이러는 것이냔 말이다! 마님, 왜 이러시는 겁니까? 그만두지 못하겠어. 미안하다 사과는 못할 망정 부인은 아주 무서운 사람이구려. 소름 끼치오. 서방님, 그날부터였다. 홍 씨는 정실 부인이었지만 집안에서 철저히 고립됐다. 아무리 첩한데 질투가 나도 그렇지. 어떻게 유산시킨 것도 모자라서 모함까지 하려고 해? 그러게 말이야. 그래놓고 뭐가 억울하다고 맨날 며칠 저렇게 정승을 떠는지. 무슨 입방아질들이야? 어서 가서 일들 하지 못해? 네. 죄송해요, 서방님. 제가 단속을 더 잘했어야 했는데. 저 사람을 별당으로 보내고 네가 안방으로 들어오거라. 아무리 그래도 어허, 누가 적고를 볼까 무섭구나. 시키는 대로 하거라. 예. 그렇게 안방까지 차지하게 된 첩경비는 정실 부인 홍 씨를 종 다루듯 했다고 전해진다. 그 후로도 경비의 학대와 남편의 격려를 받아야 했던 홍 씨. 하지만 뱃속의 아이는 그녀를 견디게 만들었다.
아들을 낳았지만 홍 씨는 여전히 남편에게 외면당하고 있었다. 사방님, 이 집안의 장손입니다. 한 번만 안아봐 주십시오. 사방님을 많이 닮았습니다. 보십시오. 저리 치우거라. 무슨 일이십니까, 서방님? 내 인연! 이거 놔라! 내 아기 내놔! 내 아기! 이거 놔라! 내 아기 내놔! 심지어 홍 씨가 낳은 아기마저 빼앗은 첩경비. 어찌라느냐? 당장 내 눈 치우거라. 남편마저 홍 씨의 학대에 가담하면서 홍 씨의 상황은 점점 더 나빠졌다. 창고에 가두고 물 한 모금 주지 말거라. 이거 놔라! 골라 들어온 돌 주제에 안주인이면서 난 처음부터 그냥 씨바시였을 뿐이야. 첩이 정실 부인을 학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유한 집안의 얘기가 새어나가기 시작했다. 유한과 경비의 이야기는 당시 임금이었던 성종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당시 조선시대는 엄격한 유교적 신분 질서가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본처와 첩의 관계는 엄격한 상하관계였습니다. 그런데 경비는 남편의 마음 하나만을 가지고 그 질서를 어지럽혔으니 유한과 경비는 엄벌을 피할 수가 없었죠. 결국 유한은 유배를 가게 되었고 경비는 먼 지방의 관비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청나라가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던 걸륭제 시기의 일이다. 어느 날 걸륭제가 막 서고 앞을 지날 때였다. 분이 어찌 마음의 행방을 정하는 것이 머리가 아니고 가슴인데 옳아도 사랑이고 틀려도 사랑이지 그 어찌 죄가 된단 말이야? 옳아도 사랑이고 틀려도 사랑이야. 마음의 행방을 정하는 건 머리가 아니니까. 서고는 걸륭제가 오래전 폐쇄시킨 곳이었는데 송구하옵니다. 소인이 책을 너무 좋아해서 그만 죽을 죄를 지었나이다. 무단으로 서고에 들어간 자는 궐을 지키는 말단 병사였다. 그런데 병사를 쳐다보는 걸륭제의 눈길이 심상치 않은데 송구합니다. 송구합니다. 이 책만 보고 나가려 했는데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 어떤 모습으로 태어나도 내 너를 알아볼 것이다. 아니, 꼭 다시 태어나거라. 꼭. 배야, 어찌 그러시옵니까? 아니다. 다시는 이곳에 발을 대서는 안 될 것이다. 당장 나가거라. 청나라를 부흥시키며 전성기를 이끈 걸륭제. 그의 단 하나의 사랑, 그 애절한 러브 스토리가 지금 펼쳐진다. 걸륭제는 어찌된 영문인지 즉위 직후부터 서고를 폐쇄하고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어느 누구의 출입도 허락하지 않고 있었다. 그만큼 서고는 걸륭제에게 특별한 장소였는데 오래된 초상화 속의 여인 누구일까?
준비 없이 찾아오는 거야. 마치 몰래 온 손님처럼. 윤옥이 너는 운명을 만났어? 아직은 못 만났지만 분명 한눈에 알아볼 수 있을 거야. 돌고 돌아서라도 꼭 만나지는 게 인연이니까. 그게 운명이니까. 황자 홍역에게 찾아온 첫사랑이었다. 배야, 배야. 다시는 그 누구도 여기 발을 들어서는 안 되느니라. 알겠느냐? 예, 배야. 첫사랑 윤옥과의 추억이 깃든 곳. 걸룡제는 왜 서고를 폐쇄한 걸까? 아유, 그냥 좀 빨리 와보래도. 아, 뭔데? 그날 오후 그냥 좀 와봐. 진짜. 왜 이러는데? 좋은 일이야, 좋은 일. 잘 봐. 한 필요 없지? 야. 이게 뭡니까? 좋아한다고 해서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아니요. 저 단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아이, 부담 갖지 마세요. 단 거 별로 안 좋아한다니까. 그렇게 황자 홍역은 고백 한 번 해보지 못하고 윤옥을 마음속에서 떠나보내야 했다. 시작도 해보지 못하고 끝나버렸다는 아쉬움 때문일까? 홍역은 윤옥을 쉽게 잊지 못했는데 먹어보거라. 달고 맛납니다. 정말 맛있어요. 헌데 귀는 왜 자꾸 만지는 것이요? 아, 버릇이라 고치겠습니다. 아니다. 귀엽구나. 괜찮다. 아, 예. 귀엽습니다. 아니 그러냐 황자? 고맙지만 저도 있습니다. 이건 달에 드리거라. 괜찮습니다. 가자. 단 건 못 드시지 않습니까? 궁녀 출신이라 가리는 것이 없습니다. 또 거짓말. 거짓말을 할 때면 귀를 만진다는 거 제가 모를 줄 알았습니까? 잘못하셨습니다. 행여 폐하의 성심을 어지럽힐 만한 말은 하지 말아주십시오.
윤옥과 같은 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면 귀를 만지는 버릇조차 같은 병사 화신. 걸룡제는 화신을 보자 자꾸만 윤옥이 떠올랐다. 그리고 그날 밤 어찌 이리도 서럽게 울고 있는 것이냐? 울지 말거라. 울지 마. 울지 마. 울지 마라 이놈아. 울지 마 이놈아. 왕꾸던 꿈을 다 꾸고 소인이 책을 너무 좋아해서 그만. 단 거 별로 안 좋아한다니까. 40년이 지나도 잊히지 않는 사랑이었다. 그런 윤옥을 닮은 화신으로 인해 걸룡제는 마음이 뒤숭숭해지는데 아니 저런. 백보 밖으로 물러가 있거라. 예. 지난밤의 꿈 때문인지 걸룡제는 화신을 그냥 지나치지 못했다. 성송과옵니다. 제가 잠에 취해 그만 죽여주시옵소서 폐하. 윤옥과 계속 겹쳐지는 화신. 걸룡제는 당황스러웠다. 의인의 산에 윤옥이가 아니야. 우연일까? 우연이 아니라면 무엇일까? 걸룡제는 혼란스러운 마음을 다잡기 위해서라도 확인이 필요했다. 고향이 어디냐? 만주 정운기입니다. 부모는 누구냐? 소인 어릴 적 조실 부모에 딱히 기억이 없습니다. 다른 피부친은 없는 것이냐? 예, 소인 혼자이옵니다. 일가 친척 중에 윤옥이라는 이름을 지은 여인이 있더냐? 제 기억으론 없습니다.
그 소지에 난 것은 점이냐 상처냐? 점이온데 태어날 때부터 있었습니다. 됐다. 그럼 가보거라. 윤옥과 화신 사이에 접점은 없었다. 그런데 그때 나비핀을 보고 놀라는 걸용재. 무슨 이유일까? 이게 어찌 네 손에 있는 것이냐? 말하거라. 어서! 네가 한 거야. 이걸 찾는 것이냐? 어마마마! 너는 황제가 될 몸이다. 그런데 뭐? 아비의 여자를 탐해? 제가 먼저였습니다. 제가 먼저 발견했고 제가 먼저 마음에 담았다고요. 뭐가 어째? 잠시 망설인 사이에 아바마마께서 제가 한 거란 말입니다. 네가 단단히 미쳤구나. 예. 그러니 이제 더는 참지 않을 겁니다. 어디 가는 것이야, 황자! 왜 피하십니까? 피한 게 아니라 돌아가려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기억하십니까? 기억 안 납니다. 기억 못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떠올리기 싫으신 겁니까? 그때 네 얼굴에선 빛이 났다. 얼마나 화냈는지 눈이 부실 정도였지. 한데 지금 네 얼굴은 어떠냐? 그대로 돌아가고 싶지 않으냐? 저는 그때 그 궁녀가 아니라 폐하의 여인입니다. 황제께서는 말씀을 가려하시지요. 내일 이 시각에 우리가 처음 만난 그곳에서 뵙죠. 안 나갈 겁니다. 제가 뭘 할 줄 알고요. 오실 때까지 기다릴 겁니다. 왜 이러십니까? 발칙한 것. 폐하를 홀린 것도 모자라 내 아들까지 건드려.
그렇게 희비의 방해로 윤옥과 홍역은 두 번 다시 만나지 못하게 된다. 나비피는 윤옥을 향한 홍역의 마음이 담긴 물건으로 끝내 전하지 못한 것이었다. 소인 장에 갔다 눈에 밟혀 산 것입니다. 또 배야, 너 누구야? 네 놈은 대체 뭐야? 너 누구냐 말이다. 배야, 말해. 너 뭐냐고? 대체 뭐냐 말이다. 내가 누구냐 말이야. 누구야? 대체 뭐야 말이다. 역사서에도 화신의 외모가 윤옥과 닮은 데다 윤옥의 몸에 있는 것과 똑같은 점이 화신에게도 있어 걸룡제가 혼란스러워했다 기록돼 있다. 이후 고란엔 두 사람이 동성애를 나눈다는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하는데 정말 너인 것이야. 네가 정말 너와의 약속을 지킨 것이냐? 붉은 실로 연결된 인연은 꼭 만나게 된다지. 그 어떤 모습으로 태어나도 내 너를 알아볼 것이다. 아니, 꼭 다시 태어나거라. 꼭. 폐하의 성정을 어지럽힌 늑간이라. 네 주제를 알아야지. 버러지 같은 놈. 안타깝게도 윤옥과 똑같은 상황이 화신에게도 일어나게 되는데 화신은 이제 어떻게 될까? 불을 가져오너라. 왜 대답이 없는 것이냐? 그 밖에 아무도 없는 것이냐? 배야, 어찌 그리 된 것이냐? 누가 그런 것이냐? 괜찮습니다. 여봐라, 걔 아무도 없느냐? 그때도
제 생각뿐이셨지요. 그 긴 세월 얼마나 외롭고 힘드셨습니까? 그 고통에 비하면 전 아무것도 아닙니다.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해요. 폐쇄된 지 40년도 더 됐다더니 희귀분은 없나? 오, 예쁜데. 당황하면 나오는 딸꾹질도 좋고 거짓말할 때면 귀를 만지는 습관도 좋고 너의 눈, 코, 입 좋지 않은 것이 없다. 내가 고백했다면 너는 행복했을까? 내가 조금만 더 용기를 냈다면 너를 붙잡을 수 있었을까? 지금이라도 황자 따위 버리고 산의 홍룡으로 내게 서도 될까? 황자 홍룡? 배야? 내 너의 손가락에 마법을 걸었다. 붉은 씨는 인연의 씨. 그 믿음 하나로 나는 버틸 것이다. 윤호가, 우리 다시 만나자. 꼭 다시 만나자, 윤호가. 붉은 인연, 첫사랑, 그리고 환생. 걸륭제가 이 화신을 죽은 연귀비가 환생한 것이라 여겼다는 이야기는 청나라 야사진, 그리고 걸륭제 당시 청에 방문했던 영국 사신 메카트니의 견문기에 기록돼 있습니다. 걸륭제는 말단 병사였던 화신에게 관직을 주는가 하면 후부상서, 즉 재무장관을 임명하는 등 파격적인 대우를 합니다. 또 홍안에 두 사람의 동성애에 대한 소문이 돌고 화신이 걸륭제의 비호 아래 황실재정을 쥐락펴락하며 부정을 일삼아도 걸륭제는 죽는 순간까지 화신을 곁에 두었습니다.